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매우 오랜만입니다. 지난 9월 중순 무렵 영상 녹화를 한 후에 여러 가지 처술 작업 등으로 해서 녹화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2달여가 흘렀습니다. 어느덧 바깥에는 겨울이 한성큼 다가왔고 첫눈이 엊그제 왔는데 보도에 따르면 117년 만에 11월 눈으로는 가장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45cm 정도의 눈이 와서 발이 풍풍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 천지가 흰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마지막 했던 시절이 9월이어서 이제 벼도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만물이 성장을 최고조로 하고 이제 서서히 수확의 계절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들녘은 수술을 마치고 황량한 들판으로 있다가 어느덧 흰눈으로 덮인 광경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7강 근검절약의 의미를 되새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근검전략의 정의, 그리고 근검전략은 미덕이다. 나아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자. 마지막 네 번째는 종잣돈 만들기를 하면서 경제교육을 내시로 하자라는 네 꼭지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검전략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검전략의 정의는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재물을 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검전략은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않고 착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낭비하지 않는 생활 태도를 지칭합니다. 이와 같은 근검전략은 우리에게 경제적 자립을 가져다주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과 절제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필요한 덕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2세들에게 이러한 자립의 정신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움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 근검전략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40년 전만 해도 입에 흡칠하기도 어려웠고 몸에 춘궁기라 하여 수군목기로 연명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른 세대는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을 실천하면서 아울러 2세들에게 자립의 정신을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2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무분별하게 들어주면서 정신적으로 나약하게 만들지 않는 것으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단하게 키우고 스스로 자립하는 경제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용돈도 적당한 금액을 주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13세 성인이 되면 가족과 친지들이 축하하면서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주어 성인이 된 아이가 그것을 종잣돈 삼아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게 하여 일찍이 경제에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검전력은 인간이 지녀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자 우리 후세들이 미래 경쟁력을 신장해주고 소비가 미덕이고 대량 생산과 소비가 국가나 세계 경제는 견연한 시대가 되었지만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검 전략은 구태의연한 덕목이 아니고 매우 우리 모두의 공동체 성장에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다음은 근검 전략은 미덕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레이는 근면은 부유의 오른손이고 절약은 그 왼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근검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근검 절약하며 내일을 위해 저축을 합니다. 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오늘 하루만 살 삶과 같이 있는 대로 낭비하며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치와 낭비는 개인에게나 사회에서나 큰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유가 고항에 처해 있으면서도 과소비와 자원 낭비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근검절약 운동을 우리와 같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합니다. 합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그 상품을 소비할 때 얻게 되는 만족감과 그 상품의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을 비교하여 가계의 만족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행위를 말합니다. 근검 절약은 지금도 필요할 가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풍족해지고 눈높이도 높아지고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다 보니 근검 절약은 다소 공허한 구호처럼 들립니다. 무조건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불합리한 소비와 낭비가 문제일 뿐 소비는 경제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소비, 즉 합리적 소비는 매우 소중합니다.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교육은 그리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와 부모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착한 소비와 합리적 소비를 통한 절약은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절약은 돈과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낭비를 막아 종잣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방법보다 사용하는 용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종잣돈을 만들도록 권유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경제교육이고 이런 경제교육을 내신할 필요가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유태인 가정에서 그리고 저자인 저의 경험에 비추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여 가족과 친지들이 축하하면서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주어 성인이 된 아이가 그것을 종잣돈 삼아 투자하고 저축하게 하여 일찍이 경제에 눈을 뜨게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돈에 대해 천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돈을 모으고 싶어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돈에 대해 가르치다 보면 학부모들이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신용카드 쓰는 법, 보험의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쓸데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신에는 경제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시험이 아닌 진정한 인생의 필수 요소로서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아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몇백만 원 정도를 한 번에 주고 주식이든 어디든 투자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걸 보면 바로 이러한 경제교육 방식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주면 아이를 버린다고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과감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통닭돈을 마련해주고 이를 활용하는 경제 금융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암수환성의 토끼를 사달라고 졸라서 토끼를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풀을 뜯어 잘 키운 덕에 잘 자랐고 새끼를 낳고 또 나 15마리까지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자란 토끼를 장에 가서 팔아 그 돈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필요한 책과 학용품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액달하게 자라가야 목돈이 되면 그것을 종잣돈으로 약간 큰 것을 투자하고 있을 다시 투자하면서 더 큰 이익을 내는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매달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절약하는 정기적으로 부모님과 천착돼서 받은 세뱃돈을 포함한 특별 용돈을 3년 정도 모은 다음에 1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종잣돈으로 투자한다면 성인이 돼서 경제에 대한 안목이 생길 것이고 결정적으로 검소한 자세와 절약정신이 몸에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전혀 저축하지 않으며 용돈을 사용할 때도 별다른 계획 없이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미래를 설계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종잣돈을 만들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어 종잣돈을 활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는 실질적인 경제 금융 교육을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금 절약의 실천은 말로 되지 않고 본인이 근금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또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가르쳐 주고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77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